블록체인 쉽게 알기 쫄지마 블록체인. 네. 안녕하세요. 토큰 이코노미 아키텍트 경영학 박사 이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디지털 마케팅 전문가 홍준입니다. 네,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 시간이 좀 길어서 좀 길었죠. 유용한 사이트들이 많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꼭 찾아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이어서 오늘은 요즘은 다 ICO 하면 뭔지 알아요. 네, 이제 막 무슨 무슨 보통 명사가 되고 그러니까 보통 명사인데 근데 정확히 모르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ICO가 언제부터 시작이 됐고 그렇죠. 이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약간 대비되는 개념 예전에 중요했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스타트업이나 새로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제일 중요했던 목표 IPO죠. 꿈은 IPO죠. 마치 결혼에 꼴이 나는 것처럼 IPO를 해야 우리 회사가 진정한 거듭난다. 이게 있었는데 이 두 개의 차이는 뭐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좀 말씀을 나눠보도록 그걸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또 이렇게 약간 또 아키텍트인데다가 경영학 박사시기 때문에 좀 일단 IPO는 뭐 고전적으로 있었던 거니까 그걸 먼저 한번 VC도 하셨으니까 설명을 좀 해주시죠. IPO는 뭐냐면요, 그 이니셜 퍼블릭 오퍼링의 약자거든요. 그래서 이니셜 처음으로 퍼블릭 대중에게 오퍼링 주식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거. 제한한다. 그럼 어떤 형식으로 제공하냐면 주시장에 상장할 때 공모를 통해서 주식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공모주 청약 이런 거에 막 그런 인기 있는 회사 막 몰리고 했었죠. 그게 이제 IPO인데 사실 IPO는 주식회사의 역사와 궤를 같이 해요. 그래서 주식회사가 1602년도에 그 덴마크에서 동인도 회사 더치 이스트 에이시아 컴퍼니, 인디아 이스트 인디아 컴퍼니죠. 더치 이스트 인디아 컴퍼니, 동인도 회사. 400년이 넘었죠. 거기서 처음으로 IPO를 해가지고 주식을 이제 팔아서 주식을 주고 돈을 모아가지고 배를 만들어가지고 결국 성공했나요? 인도로 가가지고 거기 그 향신료나 약탈이긴 했지만 어쨌거나 이런 걸 수입해왔죠. 유럽에다가 팔고 그게 첫 성공이죠. 사실은 그게 바로 주식회사의 시작이고 그 과정이 매우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서 지금까지도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자금 조달의 수단으로 쓰였죠. 근데 갑자기 ICO는 어디서 어떻게? ICO는 말 그대로 이니셜 코인 오퍼링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이번에는 코인을 암호화폐를 대중이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거죠. IPO와 거의 같은 개념이죠. 거의 같은 개념이죠. 근데 IPO를 하게 되면 주식을 받는 반면 이거는 코인을 받아요. 코인을 받는다. 그래서 옛날 뭐 여러 가지 뭐 토큰 이코노미 얘기도 할 거는 많지만 옛날에는 주식을 발행해 이제 자금 조달해야 되고 벤처 캐피탈 가가지고 투자해 주세요 해야 되는데 내가 괜찮은 아이디어가 있고 그다음에 그 팀 멤버도 괜찮고 뭐 그러면 우리가 코인을 발행할 건데요. 우리 코인을 좀 사주실래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오퍼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로 코인을 팔아서 자금을 조달해서 이제 그 암호화폐 관련된 블록체인 관련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그런 그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이제 ICO로 자리 잡은 건데 그 ICO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면 재밌습니다. ICO도 벌써 역사가 있는 거죠. 처음에 암호화폐 역사를 비트코인이 2009년 1월에 끊었거든요. 처음 나온 게. 뭐 개념은 2008년도에 나왔지만 끊고 나서 그 암호화폐가 사실은 이게 뭔가 시장에서 거래가 돼야지 화폐로서 가치를 갖는 거거든요. 그 거래소가 생긴 때가 암호화폐 비트코인이 나온 1년 후 2010년 2월에 그 암호화폐 거래소가 생겼습니다. 비트코인 거래소가 생겼고요. 국내에서는 뭐 2013년 4월에 코빗이 열면서 이제 거래소가 생겼고요. 일단은 뭐 비트코인이 거래된다고 해가지고 사실 비트코인이 처음에 이니셜 코인 오퍼링 해가지고 돈을 모아가지고 만든 게 아니거든요. 나 이 컨셉 있다. 그러니까 채굴하고 블록체인 제네시스 블락이 만들어지면서 계속 채굴 되면서 비트코인이 생기다 보니까 거래하자 해가지고 이렇게 된 건데 이게 이더리움이 나오게 되면서 스마트 컨트랙 기반으로 되면서 거기서 기반으로 다양한 토큰들을 발행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ICO를 가능하게 한 거는 사실 이더리움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이더리움 그 토큰이 나오게 되면서 진짜 활성화시킨 거는 이더리움이죠. 다양한 이제 코인 토큰들이 나오면서 이제 ICO가 활성화됐죠. 말씀하신 그래서 2013년 7월에 마스터 코인이 유치한 500만 불이 아마 ICO에서 거의 뭐 상징적으로 처음인데 이게 500만 불 이렇게 큰 금액을 많이 끌어들이지 않았지만 대중으로부터 코인을 발행해서 처음으로 자금을 유치했다라는 거고요. 2014년 8월에 이더리움이 나는 이런
그 스마트 컨트랙이 들어간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낼 거야. 세상을 만들겠다 해가지고 1,100만 만든 게 조기에 거의 조기 순식간에 조기 생각나는데 잠깐 순식간에 순식간에 이 매진을 시키면서 ICO의 대중화를 열었다고 보고요. 게다가 거기다가 플랫폼 금액 ERC20 토큰 발행하는 게 수월해지면서 그래서 이더리움의 플랫폼 토큰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스마트 컨트랙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기반으로 또 설명드릴 겁니다. 나중에 그 기반으로 다양한 토큰들이 나오면서 ICO가 활성이 됐고요. 그래서 2014년 한 개의 ICO가 불과 한 개밖에 없었는데 2016년에 30개, 2017년에 800개, 6조 원으로 6조 원을 이제 코인 발행해서 자금 조달했다는 게다가 거고요. 이거 최근에 2018년 2월 지난달에 우리 블록체인 하는 사람들이 모두가 쓰는 텔레그램. 메신저 텔레그램이 프라이빗 세일 하겠다 했는데 벌써 거의 9천억 가까이를 모았어요. 8억 5천만 불. 프리 세일까지만 했는데 메인 세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9천억 거의 1조를 모아서 올해는 제가 예상하기에는 10조 넘게 ICO에서 조달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보고는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ICO는 IPO와 거의 유사한 개념을 가지고 왔다. 그런데 ICO의 장점은 누구나 원하는 사람이 참여할 수 있고 좀 더 공정한 느낌 혹은 좀 더 자율적인 느낌으로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 돼서 회사 지분의 어떤 그런 거 매각이나 지분에 어떤 참여하는 거 없이 그냥 코인의 발전 가능성을 보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요거를 지금 사실 우리 그 이희우 아키텍트님이 쓰신 토큰 이코노미 선언문에서 지금 가져온 건데요. 그 선언문에 보면 그래서 자세히 나와 있죠. 드린 것처럼 사실 ICO는 어떻게 보면 그러면 도대체 그 코인은 가치가 있는 거야, 가치가 없는 건데 그냥 무슨 이거 다단계 아니야?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 사실 ICO를 하는 화이트 페이퍼 그 백서를 공개한 그 회사들 혹은 뭐 팀들 혹은 그런 사람들이 공개해 놓은 내용이 구조적으로 토큰 이코노미를 잘 갖추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미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그 이용자들 입장에서는 예전에 예를 들면 공모주 청약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결국 또 자본주의 기반이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돈 많은 놈이 장땡이에요. 예를 들면 아주 인기 있는 넷마블 같은 데가 상장한다 그러면 누구나 더 발전할 거를 믿기 때문에 예를 들면 내가 10억을 넣으면 10억 어떤 사람은 100만 원 넣으면 10억 대 100만 원의 비율로 주식을 가질 수 있는 권한을 줬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자본을 가진 사람이 그냥 승자인 거야. 그런 방식으로 돼 있는데 여기도 물론 이제 이더가 많은 사람이 하는 건 있지만 물론 비슷하지만 아직도 많은 대다수가 이쪽으로 안 들어왔기 때문에 기회는 여전하다. 그리고 금액이 작든 크든 상관없이 본인이 확신이 있고 이게 좋은 거라고 생각이 들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IPO보다는 ICO가 뭔가 더 뭐 민주적이고 뭔가 더 쿨하고 이런 느낌으로 지금 접근하고 있다. 그 부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ICO가 이제 가능하게 됨으로써 코인만 발행해가지고도 대다수 자금을 유치할 수 있다라는 그렇기 때문에 ICO 덕분에 다양한 형식의 그런 시도들이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존의 주식회사의 어떤 그런 주주 자본주의로 풀 수 없던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ICO를 통해 가지고 지분의 어떤 희석이나 이런 거 없이 자금도 조달할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우리 그 커뮤니티에 그 참여한 사람들에게 ICO에서 발행된 토큰을 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게 실체적으로 증명된 사례가 있느냐 없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늘 말씀드렸듯이 스티믹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콘텐츠 생태계를 만들어내고 있고 아까 ERC20 기반, 이더리움 ERC20 기반에 나온 토큰들 중에도 이미 굉장히 의미 있는 요소로 사용되고 있는 것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소위 말하는 다단계나 이런 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다음 본질적으로 다르지만 본질적으로 그렇게 해서 돈만 취하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보실 필요는 있다인 거고 저는 이 시간의 끝으로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여기 가장 올해 충격을 주면서 이 시장을 더 ICO에 대해서 거의 뭐 모든 사람들의 관심을 잃게 된 거는 아까 텔레그램의 프로젝트인데요. 텔레그램의 프로젝트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요걸 좀 아셔야 이 쫄불이 쉬운 과정이긴 하지만 어디 가서 또 있는 척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설명을 드리면 설명해 주시죠. 일단 텔레그램은 프로젝트명을 TON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텔레그램 오픈 네트워크 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더 오픈 네트워크
더 오픈 네트워크예요. 네. 텔레그램 오픈 네트워크. 우리는 텔레그램 따위에 머무르지 않고 전 세계를 알아오는 새로운 걸 만들겠다라는 걸 한 거고, 이제 텔레그램에서 얘기한 거는 우리는 이미 메신저 기반의 2억 명의 노드, 그러니까 2억 명의 유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훨씬 많은 노드를 확보하고 있어서 잘할 수 있다. 뭐 이런 선은 다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왜 텔레그램이 이렇게 열광이냐? 그럼 메신저 사업자들이 하면, 예를 들면 왓츠앱 같은 데가 하면 훨씬 더 큰 걸 이뤄낼 수 있느냐? 차이가 있어요. 텔레그램은 아까 잠깐 언급했듯이 이 바닥, 소위 말하는 블록체인이나 ICO 관련된 사람들은 기본 채널이나 메신저로 텔레그램을 쓰고 있어요. 텔레그램 쓰죠. 그 이유는 텔레그램 자체가 분산화된 환경으로 이미 서비스되고 있고 보안성이 탁월합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그런 철학을 가진 매우 특이한 형제가 이 텔레그램 서비스를 거의 자비로 지금까지 운영을 해왔어요. 그래서 텔레그램이 수익적인 측면 이런 부분에서는 나와 있는 게 없지만 그런 철학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 게다가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텔레그램을 원래 썼던 사람들이 ICO나 블록체인이나 뭐 가상화폐, 암호화폐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란 얘기는 이더리움이나 관련된 코인을 가진 사람 자체가 많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텔레그램에 열광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오프라인에 있는 부자 혹은 온라인에 있는 부자가 아니라 소위 말하는 코인 부자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코인 부자들은 텔레그램은 우리의 상징이고 우리가 가야 할 미래다 라고 해서 여기에 돈을 넣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개나 소나 아무거나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철학적 배경과 비즈니스적 관점이 있기 때문에 텔레그램이 각광을 받고 있다. 그렇죠. 물론 그걸 확산화시키는데 메신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요 요소를 아시면 어디 가서 깨알 정보를 알려드리면 되게 중요한 얘기 하셨는데, 텔레그램이 프리세일 하면서 한국에서도 이렇게 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참여를 하고 싶었는데 최저 참여 금액이 5억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안 그래 안 받는다. 아까 얘기했듯이 비닉빈 부익변이 나타나고 있지만 그 5억이 실제 돈 5억이 아니라 5억 원어치의 이더리움을 가지고 있느냐였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텔레그램 메신저가 이 블록체인 세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채널 역할을 하고 있었고 그들이 코인 부자이기 때문에 텔레그램 지금 ICO가 더 각광을 받고 있는 거다. 근데 왜 ICO 할 때 왜 거의 다 표준 화폐를 이더로 받아요? 딴 것도 있잖아요. 비트코인도 있고.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더가 아까 기본적으로 이 세상의 기축통화 역할을 하게 된 거예요. 대부분의 토큰이 ERC20으로 그렇죠. 여기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발행되다 보니까 플랫폼이 되면서 플랫폼 위에 ERC20 토큰으로 발행을 하는 거고, 예를 들면 텔레그램이나 다른 대부분의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ERC20 기반의 토큰을 받았다가 본인들이 완전히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어서 나갈 때 이제 그 토큰을 본인들의 코인으로 바꿔주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권을 신권으로 바꿔주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ERC20으로 되다 보니까 이더를 받는 게 수월하고 편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이 이더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ICO 할 때는 이더리움을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 많이 들어보니까 이 정도까지 알아두면은 어디 가서 ICO는 다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주제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